안녕하세요. 지푸라기를 동아줄로 바꾸는 남자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철 변호사입니다.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채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뭔가 좀 해결 방안을 강구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파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산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남는 채무를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파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나이가 젊은데 파산을 할 수가 있느냐, 나이가 20대인데 또는 30대인데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겠느냐, 이런 것들을 가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전에는 그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파산이 안 된다 라는 인식이 많았고 실제 법원에서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 결정이 하나 나왔는데요. 그 대법원 결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안 된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. 파산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지급불능이라고 하는 건데요. 지급불능이라는 것은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. 그런 상태를 볼 때에는 나이도 물론 이제 한 가지 요소가 되겠지만 나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, 경력, 자격, 가족관계, 재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파산이 안 된다?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. 또 하나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채무액이 너무 적다 또는 채무액이 너무 많다 라고 해서 파산이 안 될까?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이라는 그런 요건이 필요한데 이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채무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1,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냥 가볍게 변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1,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사람들은 금액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반대로 채무액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. 단순히 몇 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억, 몇십억, 몇백억이 있다. 주로 이제 그 예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자기가 대표자로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지급불능을 인정하기엔 더 수월할 거예요. 그러니까 더 그만큼 채무액이 많기 때문에 더 이 사람이 제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분도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궁금하시는 거는 아닌데 파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게 조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파산을 신청을 하면 인생이 끝났다. 나 이제 끝났어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. 지금도 이제 파산자라고 하면 되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나는 도저히 파산을 못하겠다. 뭔가 약간 낙인이 찍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파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그 파산 선고를 하고 면책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파산 선고만 하면 바로 그거를 이제 그 예전으로 치면 본적지, 지금 이제 등록기준지라고 합니다.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나 구나 읍이나 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정과처럼 이제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정과자가 이제 빨간 줄이 그 빨간 줄이 있는 것처럼 파산자도 그런 낙인이 찍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. 요즘에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만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그 파산자라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요. 면책을 못 받은 경우에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으셨다라고 하면 전혀 그런 파산자라는 그런 그 결격 사유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. 따라서 파산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내버려 두시고 파산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기사를 보시면 어디 지역 일가족 사망 사건, 뭐 채무 문제 과다로 일가족 사망 사건,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죠. 이런 경우가 많은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채무 문제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뭔가 약간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. 그래서 채무 문제 때문에 그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 오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또 소득에 따라서는 무료로 법원에 신청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주변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채무 문제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알려주세요. 신용회복위원회에 오셔서 또는 전화하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파산이나 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 등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